Slow motion watching you go, guess we're finding it here. For a moment I wish you would fall, but that wouldn't be real. Cause we don't love like that. Going head over heels, cause we're back on our feet. I kinda miss when your loving was all I ever wanted to me. But we don't love like that anymore. I miss the way it hurts. I miss the way it hurts.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화면 오픈 가능하신 사장님들 화면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Go over mountains, under valleys, but we can't get back. Cause we don't love like that anymore. I miss the way it hurts. I miss the way it hurts. We don't love like that anymore. Hey, for a moment in time, loving you was divine. I remember that when you crossed my mind. Gave 110, but we couldn't pretend anymore. I miss the way it hurts. I miss the way it hurts. But we don't love like that anymore. No, we don't love like that anymore.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면 오픈 가능하신 사장님들 화면 더 열어주세요. 얼굴 뵈니까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또 오랜만에 또 같이 감사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거 3가지 이야기로 해보려고 해요. 사장님들이랑 같이 지금 화면 켜주신 사장님들 위주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같이 풍만해지잖아요, 그 감사가. 그래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좀 건강하게 이렇게 눈 뜨고 일어날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하고, 줌으로 사장님도 얼굴 이렇게 뵐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건강에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되게 설레이는 시간들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지금 화면에 드림센터이신 분이 또 보여요. 우리 애진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감사한 부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침 용용이가 건강해서 감사하고요. 지금 드림센터 문을 열었는데 되게 기분이 되게 상쾌해요. 그래서 늦지 않게 이 조이풀 스타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또 되게 오늘도 역시나 화면에 아름답게 앉아 계신 우리 에스더 사장님 보이는데, 오늘 감사한 것 일어나서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밤까지도 다리하고 발이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조이풀 스타트를 딱 열었는데 화면 여기에 우리 김영구 사장님이 딱 오픈하시고 이제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거 오픈하자마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눈 가리지 마시고요. 네.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제가 다 좋아하는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조이풀 스타트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지금 조혜정 사장님이 나눠주실 우리 북미팅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같이 들으니까 어떠세요, 사장님? 근데 저도 지금 다들 입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웃고 계시는데, 같이 에너지가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저 지금 또 한 분의 또 미녀분이 보이는데, 우리 지혜 사장님, 최지혜 사장님, 네, 아침에 일어나셔서 감사한 부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혜정 사장님 요 놓치고 싶지 않은 알고 나인생 이거 읽었거든요. 네, 읽으면서 또 한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침에 모닝 독서를 지속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침에 그 모닝 인사를 나눠주시는 사장님들에게 에너지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만리식단 되게 잘 마무리하고 여기 앉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해보고 저희 이제 진짜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 지금 또 화면 켜주셔서 딱 보이는데 우리 강출심 사장님, 네, 사장님 저희 감사한 것 나누고 있었어요. 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한 거 나누고 있었어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감사죠. 사는 감사한 거 엄청 많아요.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사장님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날씨가 오늘 좋아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거 너무 많아요. 우리 백은서 사장님 이쁜 얼굴 봐서 감사하고, 이쁜 미소 봐서 감사하고. 사장님 감사해요.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긍정 에너지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아침에? 네,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굿모닝. 아침에 이렇게 감사한 부분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좋은 에너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 저희 북미팅으로 이렇게 채워가는 시간이죠. 항상 이렇게 북미팅 하다 보면은 이 책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또 되게 쉽게, 그리고 그러면서 되게 울림 있게 전달해 주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배우면서 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되게 예쁘게 입고 앉아서 기다려 주신 우리
북미팅의 리더 사장님이신 또 우리 조혜정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오늘도 한번 같이 에너지 올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사장님 나오실 때 화면으로 큰 호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혜정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은서 사장님께서 지난주에는 북미팅 요정이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리더라고 해주셔서 승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정에서 리더로 승급한 조혜정입니다. 오늘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 놓치지 않으려고 길게 하고 있어요. 한 파트마다 되게 나누고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6월 말까지 계속 안 놓칠 거거든요. 혹시 지금이라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여전히 저희 한 중반 정도 나갔으니까 책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제가 이제 1대 다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장님들한테 조금 더 심도 있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눌 때 나도 이런데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면 아마 내 꿈으로 향하는 길목이 더 놓치지 않고 꽉꽉 잡아내면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를 하고 할게요. 오늘은 7번째 파트고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만 봐도 이제 마음이 묵직해지죠. 결단. 그리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고 내가 진짜 이 단어에 되게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결단인 것 같아요. 우리 이 결단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사실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단어가 결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스텝 7에서 결단이라고 하는 거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제 이제 질문을 남겨놨어요. 미션 중에 질문을 남겨놨는데 뉴스킨 비즈니스와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결단했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 삶에서 결단했던 경험들. 나는 이런 것까지 결단을 해봤고, 이렇게 해봤다.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되게 좀 나눔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결단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결단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딱 결단을 해요. 무언가 큰 결정을 할 때 막 A부터 Z까지 막 다 꼼꼼히 계산해보고 막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사실 결단을 했던 경험보다는 그 순간에 나 이거 해야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신속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21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되게 사회 초년생도 아니죠. 대학교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랐던 그런 시절에 21살에 대학원이라는 곳을 들어가야겠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결단이었거든요. 그 학교 다니면서 그 남자들 많은 곳에. 근데 그거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나 그 무언가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비전, 뭔가 그 꼼꼼히 계산하지 않고 무엇인가 막 이렇게 말이 안 나와. 머릿속으로 굴리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내 비전이 뭔가 내가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뭔가 단호한 결단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제 경험담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대 때 여자의 삶을 포기하겠다. 이게 저한테 결단이었거든요. 되게 슬픈 결단이긴 한데 저한테는 그게 뒤도 없어야 되는 그런 벼랑 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이 없는 아이가 돈 한 푼도 없이 등록금을 교수님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다양한 그런 저만의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숨과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라는 어떠한 거래 현장에서의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20대 때 여자의 삶을 정말 포기했던 그러다 보니까 되게 피부도 되게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결단 이거는 너무
너무 무서운 결단인가요? 우리 사장님들도 살면서 인생에서 결단이 있었을 텐데 일단 먼저 나눔을 갖고 제가 이 스텝 7을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저는 이분은 진짜 이런 결단했을 것 같다라는 사장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요. 허소연 사장님. 허소연 사장님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했던 계기가 언제신지. 네, 저는 여기 전업하려고 퇴사한 게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쵸, 사장님. 와, 맞아요. 사실 이미 결단이 우리의 눈에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 단호한 결단이다 보니까 지금 사장님 전업한 지 얼마나 됐죠? 저 이제 6개월, 5개월 됐어요. 12월 달까지 근무해서 딱 1월 달부터 그러면 전업을 했습니다. 그 5개월 전에 그 결단을 통해서 사실 지금 소연 사장님이 저희 어떤 결과가 나온지 여러분 아시죠? EVP 되시고 BA 되시고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단호한 결단이었다는 게 우리가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5개월 뒤에 보니까 그 사장님의 결과가 우리한테 눈으로 단호한 결단이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감사하고 여기 보시면 강출신 사장님도 단호한 결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셨나요? 아이고, 저요? 저도 좀 뉴스킨 결단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번에 또 아주 또 큰 결단한 게 있었는데,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좀 사정상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좀 남편분이 정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좀 받아들이는 계기가 있어서 그게 참 큰 결단이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부부이신 분들은 정말 큰 경험과 그리고 큰 공감이 되겠지만 가족에게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그 같이 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사실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결단들을 하셨고 강추신 사장님 또 이렇게 그 사장님 지금 계속 지금 일 전업하신 거죠? 네, 3월부터 맞아요. 저도 네, 맞아요. 전업했어요. 사장님도 전업한 그 엄청난 큰 결단이 있으셨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시는 것 같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무언가 큰 상황을 결정해야 된다든지 내 삶을 위해서 엄청난 큰 결단들이 사실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부를 축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부를 축적한 사람들과 부를 축적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요, 신속한 결단력의 소유자래요. 그리고 한 번 내린 결단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있었을 때는 오랜 시간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조급하거나 다급하진 않다는 거죠. 뭔가 하나를 결단할 때는 신중하지만 그거를 딱 결정하고 나서는 되게 단호해지는 분들이 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부를 축적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느리고 되게 쉽대요.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쉽대요. 그리고 빈번하게 결단을 잘 뒤집는데요. 약간 부침개 뒤집듯이 잘 뒤집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이 부를 축적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이 글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하나 떠오른다면 바로 우유부단인 것 같아요. 이 챕터 스텝 7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결국 부를 축적하는데 어려움과 실패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또 받기도 해요. 되게 단호하고 되게 무섭다. 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 소신과 그 삶을 내 어떤 미래에 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소신을 지키는 행동을 하루하루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 우유부단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되게 독하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삶의 비전을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뭐가 독해도 뭐가 중요한가요? 그쵸?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손가락질 때문에 무서워서 또 우리가 결단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결단을 따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남의 의견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협력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당신의 마음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협력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당신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응원해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의견에 좌우되는 사람은 아직 진실한 소망이 없다는 증거래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결정했어요. 우리 지금 이제 2000비아를 하다 보면 사장님들 순간적인 결단을 하셔서 뉴스킨 비즈니스에 뛰어들어서 함께 나아가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 비전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분명 그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정말 많은 소음들이 생겨날 겁니다. 수많은 소음들이 생겨나요. 내 가족, 가까운 가족, 내 주변의 옆집 엄마, 저 먼 친척까지 수많은 어떤 소문에 휩쓸리면서 너 그거 왜 해? 라는 이야기도 할 거고 왜 그거를 굳이 하려고 하는데 안 해도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 그런 원하는 삶이 강력하다면 그러면 절대 흔들리진 않거든요. 그냥 그 이야기가 듣고 흘려버릴 수 있죠. 에휴, 누가 짓네? 약간 이럴 수도 있고 누가 짓네? 근데 여기서 보면 선택한 협력자가 저희가 봤을 땐 스폰서죠. 우리가 선택한 협력자,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내가 당신과 함께 비즈니스를 성공하겠다라고 결정한 나의 선택한 협력자에게는 반드시 뽑을 때 당신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응원해줄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내 스폰서는 이런 사람이죠, 사실. 그분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응원해줄 사람이 바로 스폰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결단이 흔들리거나 좀 좌지우지 될 때는 스폰서를 찾아가서 나의 결단을 다시 한번 불사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지금 명희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대한다는. 네, 맞아요. 가장 가깝고 제일 친밀한 사람이 반대하죠. 그래서 그럴 때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결단력이 몸이 배이도록 하려면 입을 굳게 다물고 눈과 귀를 크게 열어야 된대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냥 이런 거죠. 난 백만장자가 될 거야 했는데 아침 10시까지 자. 어쩌자는 겁니까? 그죠? 비디오 꺼 있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모닝 스타트도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침 9시에 내가 내 미래에 내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9시에 모닝 스타트를 대하는 이 자세가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중하고 내 삶을 여기에 집중한다는 건 내 삶을 집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지금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북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어떠한 애티튜드를 갖고 행해야 되냐 활짝 오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유부단을 버리고 단호한 결단력을 키우시래요. 점점 결단을 하셔야 되는 시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한 결단을 하셔야 될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결단은 과연 무엇일까? 앞으로 내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일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확한 결단은 신속하게 내리래요. 지지부진하지 말래요. 명확한 결단을 신속히 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달성하기까지 스스로 용기를 갖춘 사람이라고 해요.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챕터에서 가장 핵심 파트는 바로 스텝 1인 소망 파트거든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를 매 순간마다 외치고 해서 또 자기암시라는 얘기를 하죠. 내가 너무 바라는 게 강하다 보면 결단도 명확해지고 신속해집니다. 혹시 내가 지금 결단이 좀 어려워야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바라는 거를 원점으로 가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결단이라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있고 누군가 또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서 되게 싫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앞으로 점프해 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길래 이렇게 결단을 어려워하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불편해하지? 그게 그렇게 바라는 것보다 불편한 게 더 강하고 더 소중한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을 달성하는 용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결단력은 그 자체가 매우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결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거나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요. 분명 우리는 주변에 기회가 와요. 무수한 기회가 막 오거든요. 근데 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가도 그냥 슉 지나가 버리면 내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결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최대의 과제가 빠르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향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대요. 내가 원하는 거를 세상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원하는 걸 행동하는 사람한테만 기회를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솔직하고 정확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행동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절대 세상은 나에게 그 무엇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법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단 되게 제가 무섭게 말씀드렸나요, 혹시? 좀 무서웠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들은 결단을 보고 잠깐 나눔을 좀 가져볼게요. 이런 신속한 결단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우리 최지혜 사장님 어, 어쩜 나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뭐든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떤 질문이 뭐였죠? 그냥 그 챕터 7 결단을 듣고 그냥 이건 잠깐 애프터예요. 네, 네. 어떤 애프터예요, 느낌이었는지요? 애프터. 네. 네네네. 일단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고 깨우치게 됐는데 결단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 결단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도 우유부단함이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한 대 맞았어요. 아, 내가 우유부단한 거 싫어하는데 이것도 우유부단함이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명확하게 저를 이제 돌아보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실패의 최대 원인이 결단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제 가슴을 딱 꽂히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까 지금 결단하고 그 뒤에 지속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너무나 원하는 대답을 또 해주셨네요. 왜냐면 그 다음 파트가 바로 지속하는 힘인 인내력 파트예요. 그래서 같이 좀 바로 이어서 갈게요. 왜냐면 내가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했는데 지속이라든지 내가 뭔가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와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비전이 크고 그게 너무 강력하면 그거 막 인내했어요라고 사실 얘기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인내하는 과정이 신념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결단했고 나의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에 대한 게 과연 무엇인지 뒤에 얘기 잘못했지만 소망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인내력은 불가결한 요소래요. 그냥 내가 뭔가를 원해. 내 삶이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 내가 뭐 월 500만 원을 버는 게 진짜 내 삶에서 너무 원해. 아니면 내가 가족들이랑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걸 너무 원해라고 하셨을 때 그거를 바라고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내력이라는 게 반드시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내력이라는 건 즉 의지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의지의 힘과 바라는 힘이 강력하게 합쳐진다면 두려움을 모르고 그 무엇인가 생겨날 수 있대요. 두려움이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의지의 힘과 소망을 함께 파워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대한 재산을 구축한 사람들은 냉혈 아닌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챕터에 나온 부분이에요. 재산을 구축한
그런 사람들은 냉혈함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아니래요. 그저 그 사람들은 강이나 의지력과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 소망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죠.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순간 매 순간마다 내가 나의 어떤 바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비전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의지력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인내력 부족은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점이래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95%의 사람들이 인내력이 부족한 건 대다수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위안이 생겨지나요, 여러분? 그런데 극복 방법은 분명히 있대요. 극복 방법은 오로지 자기 소망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혼자 이제 막 산책을 하다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바라는 소망은 뭐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근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족이 하도 막 뭐라고 하니까 '이 일이 정말 가족을 다치는 일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돌이켜 보면 '나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정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아직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한 것뿐인데 나는 이거를 정말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다시 한 번의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한 번 가져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소망을 다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건 정말 소망이 약한 거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인내력이 좀 부족하다, 내가 결단을 했는데 지속하는 힘이 정말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소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계속 내가 원하는 거를 바라는 거를 계속 떠올려 보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인내력을 기르는 거는 8가지 비결이 있대요. 내가 인내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내 성공을 가로막는 적이 무엇인지, 인내력 8가지 중에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명확한 목표, 그다음 소망, 자신감, 구체적인 계획, 정확한 지식, 협동심, 의지의 힘, 습관, 이렇게 8가지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마다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예요.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인내력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래요. 뭐 간단해요. 이번 달에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아니, 고민하는 게 아니지. 이번 달에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 동기부여가 되고 중요한 나의 인내력을 하루하루 경험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방향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강력한 부여야말로 온갖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 바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그럼 이번 달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바라는 게 이만큼 크다면 내가 원하는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만약에 내가 바라는 게 적다면 그래도 그걸 강력하게 이루기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망이래요. 소망이 또 나와요. 더욱더 열렬하고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당신이 소망이 뜨겁게 타오르면 누구보다도 강한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감이래요. 당신의 능력, 당신의 가치를 믿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는 인내력을 지탱해 줄 수 있대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계속 나는 진짜 내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많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계속 자신감을 외쳐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네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이래요. 내가 목표도 있고요. 바라는 것도 있고요. 자신감도 넘쳐요. 근데 계획이 없으면요? 내가 계획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인내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해야 할 게 뭐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5번째는 정확한 지식이래요. 계획이 있다면요. 뭔가 그 경험과 관찰 그리고 기초 지식을 쌓아 나가는데 핵심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뉴스킨 비즈니스에 딱 맞춰 본다면 내가 데모를 해야 되는 지식, 내가 뉴스킨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 파마넥스는 과연 어떤 것들로 파마넥스의 6S 공정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기본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피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될 지식.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습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스폰서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알아가야 되는 행동이고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협동심인데요. 협동심은 동료에게 인정과 이해, 조화가 어우러진 협동심을 얻는 일을 당신의 인내력을 강화해 준대요. 그래서 뉴스킨 우리 조이풀 그룹에서 협동심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같이 함께 미인다방을 이끄시고요. 형제라인 사장님과 파트너와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말리를 이끄시고요. 함께 참여하는 거. 여기서는요, 여러분, 협동심 정말 배우기 쉬워요. 그냥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단톡방에서 내가 이모티콘 하나를 같이 올려주는 힘. 그것도 협동심의 일종이지 않을까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매 순간마다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는 게 바로 협동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폰서가 무언가를 마이스토리를 발표하라고 할 때 네라고 하는 것도 협동심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잘 될 수 있게 사실 이끌어주는 게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마이스토리를 발표하라고 하는 거 아니면 무언가 엑스포트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조차도 사실은 그분들을 리드하고 이끌어주고 그 사람이 협동심을 일으키고 다양한 정확한 지식을 하기 위해 그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끄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예스맨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지의 힘인데요.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항상 마음을 집중시키려는 노력은 인내력의 밑거름이 된대요. 그래서 의지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여덟 번째는 습관인데요. 인내를 습관화하여서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나날이 경험이 쌓여서 원숙해질 것인데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장 큰 적도 당신이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얼마든지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거, 매 순간마다 내가 항상 하는 나의 습관, 루틴을 몸에 배도록 해야 되는 거죠. 뉴스킨 비즈니스 조이풀 그룹에서 가장 멋진 습관을 갖고 계신 건 아무래도 정경 사장님이지 않으실까요? 항상 화면을 켜는 습관, 그리고 매일 그룹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습관, 그리고 항상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습관, 그리고 성공하는 습관들이 이미 몸에 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하는 습관들을 유념해 보신다면 아마도 내가 하는 습관들에 반대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가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 1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16가지 보면요. 엄청 팩폭이에요. 막 사이다급 팩폭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조금 이거 읽어드리면 오히려 막 되게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잘 보세요. 직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고 설명도 못한다. 내가 뭘 바라는지도 몰라.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르지만 그걸로 설명도 못한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두 번째, 무엇이든 내일로 미룬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하지. 약간 이런 거. 그런 분 있으신가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시는 분들. 세 번째, 공부하고 싶은, 즉 지식을 쌓고 싶은 의욕이 없다. 저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뉴스킨 비즈니스는 참 공부해야 될 게요. 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뭐 리더십이라든지 관계 말고요. 내가 데모를 해야 되는 지식, 아니면 파마넥스를 전달할 때의 지식, 뭐 말리를 전달할 때의 지식, 이런 것들 있죠.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럼 우린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데모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A4 용지 한 10장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데모할 때 어떤 사장님들 스크립트까지 막 만들어 가면서 그 데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장도 안 돼요. 2장 이내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지식들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거를 열심히 활용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고, 그거를 얼마나 더 확신 있게 전달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했고요. 지금 뭐 누가 팩포 네, 예진 사장님 팩포 네. 자, 더 맞으실 분들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우유부단하여서 정면으로 일과 대결하고자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시는 분들. 나는 이거 그러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네가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나 책임지는 거 너무 싫으니까 스폰서 사장님 좀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 삶에서요. 원하는 삶이 있긴 하지만 조금 책임지고 싶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약간 우유부단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네 번째가 있고요. 다섯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에 핑계거리를 찾아서 발뺌만 돼요.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것 때문이지. 내가 오늘 화면을 켜지 못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는 수많은 핑계거리가 생겨요. 오늘 나는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잠깐 누워서 오늘은 들을래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매 순간마다 핑계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발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공을 추구할 수 없대요, 여러분. 그 다음, 현재 자기의 입장과 처지에 만족한다. 난 지금 만족해. 난 지금 안 벌어도 돼. 이런 분들 있죠. 나 지금 돈 벌고 있잖아. 근데 굳이 뭐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투자해야 해? 이러신 분들. 자기 만족처럼 불행한 것은 없대요. 이것은 구제할 방법도 없거니와 나아질 가능성도 없답니다, 여러분. 구제 방법이 없다는데 어떡하죠?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자기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죠. 만족할 수 있는데 내 미래에 원하는 삶이 있으신 분들은 만족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뉴스킨 비즈니스에 성공하신 분들 중에 저희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들 중에는 이미 백만장자를 이뤘던 분들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만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왜 뉴스킨을 사업을 선택했을까? 이미 CEO, 금융업계의 CEO를 하셨고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하고 계신 분들은 왜 이거를 선택하지? 근데 그분들도 추구하는 사람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하려 싸우려 하지 않고 안이하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의 근본 원인은 무관심에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겼대요, 여러분. 나한테 굉장히 뉴스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 수많은 상황과 문제가 우리한테 맞닥뜨려지죠. 그런데 매 순간마다 내가 피하게 된다면요, 사실 피하는 습관이 생기고 관성이 생길 것 같아요. 관성이 생깁니다. 생길 것 같은 게 아니라 생겨요. 그래서 내가 계속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습관을 좀 바꿔내는 것부터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의 잘못은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데요. 남 탓하시는 분들. 쟤 때문이야. 지금 소연 사장님 끄떡끄떡. 막 이러면서. 내 탓 아니고 남 탓. 근데 어떤 분들은 내 탓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 탓보다 나한테 문제가 있어 하는데 그분들 정말 멋진 리더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건요. 내 탓을 너무 많이 하다가 자책을 하면 되게 큰일 나요. 제가 사실 그런 케이스예요. 사실 저는 남 탓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지는 되게 밑바닥에 있거든요. 저 사람 그럴 수도 있지.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우유부단함이 오히려 저는 되게 많이 큰 편이긴 한데 오히려 저는 내 탓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자책이 되더라고요. 너무 안 해요, 네 사장님. 조용히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안 좋다라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 탓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너무나 안 좋은 거라는 걸 인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 탓도 내 탓도 중심을 잘 잡아가면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망이 빈약해서 게으름뱅이처럼 안일한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
소망이 빈약하신 분들은 게으름뱅이래요. 내가 지금 혹시나 내 삶에 조금 게으르다면 소망이 좀 빈약하신 거고 안일한 타성에 젖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나한테 앞으로의 엄청난 미래가 닥쳐올지 모르고 내 삶의 미래를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방향성에서 이런 분들 있죠. 나는 100만 원만 벌어도 충분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아무것도 뭐 내가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래. 근데 막 100만 원만 벌어도 충분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정말 내 미래의 현실 점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현실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조그만 실패에도 좌절하고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 실패를 한 번 했어요. 여러분 대본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산대요. 그럼 다음에 대본 또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갈바닉 프로모션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 쓴대요. 그럼 여러분 안 만나실 건가요? 아니죠. 그게 실패가 아니라 다시 도전해야 될 과제가 생긴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안 산대? 그럼 사게 만들어야지 뭐. 그럼 다음 과제는 뭐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계획을 종이에 쓰지 않는다. 우리가 적는 마법이 있죠. 종이의 기적이라고 하나요? 종이의 기적? 계획을 종이에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분석도 반성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제 쓰십시오. 내가 지금 어떠한 인내력 중에 극복해야 할 약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막 작성해 보시고 나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야겠네. 나 여기에 도전해 봐야겠네. 이런 거를 계속 작성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눈앞에 아이디어가 번뜩이거나 기회가 와도 손을 내밀려고 잡으려고 하지 않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러면 그냥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아예 안 잡죠. 잡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더 계속 막 아무리 손을 막 손을 내가 이렇게 너 진짜 이번이 기회야. 갈바닉 프로모션이 자꾸 떠오르니까 이런 얘기할게. 갈바닉 프로모션 지금이 기회야. 그런데 막 안 사려고 하시는 분들. 그럼 내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안 된다 했었을 때는 잠깐 놔야죠 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컨택을 해야겠죠. 되게 좀 산으로 갔는데 어쨌든 멋있는 꿈만 그릴 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분들. 그러면 이게 몽상가가 되는 거죠. 몽상가.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몽상가, 꿈을 파는 꿈파리일 수도 있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다음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지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갖고 싶다. 그런 큰 뜻이 없는 분들 성공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핵사이다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비판이 두려워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두렵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해해요. 비판이 그 남의 시선이 두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또는 의무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시키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비판이 두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긍정 씨앗을 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요. 우리 같이 좀 나눠 봐요. 비판이 두려워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그냥 남의 시선이 조금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은 어떻게 동기부여 드리나요? 혹시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어떻게 동기부여한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비판이 조금 두려울 때는 그냥 무시해요. 무시해요. 차단.
그쵸. 차단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죠.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지 말지를 차단하는 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럼 듣지 않게끔 결단하는 거죠. 나도 비판이 두려웠던 사람이야 라고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애진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 사람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두려웠어.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도 그 사람한테 조금 더 큰 용기를 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애 사장님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 맞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 비판을, 사실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판이 아니라 비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나를 함부로 평가해요? 내 삶인데. 그쵸? 참 못된 것 같아. 왜 함부로 그렇게 입을 나불나불 대는지. 소연 사장님, 누구도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 맞아요. 내 삶을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데. 보람 사장님, 공감 후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선택하게 한다. 멋있다. 윤영님 배 아프냐 이거 뭐예요? 네가 내 인생 안 살아 배 아프냐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이런 또 경쾌한 대답. 네. 나 성공할까 봐, 나 잘 나갈까 봐 배 아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또 싸우게 돼요. 싸우자는 얘기냐? 저희는요,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함께 꿈을 향해서 꾸는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건 맞죠. 같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는 일인데, 그렇다면, 비판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다라고 했었을 때, 같이 꿈을 꿀 수 있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비판을 하게 되면 그쵸. 나를 비판하고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중에 내 편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몰라서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나를 알았을 때는 그렇게 못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서 일부러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냥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막 이런 거죠.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했는데 혹시나 내가 하다 말면 그래서 너 아예 안 할래.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패할까 봐. 아예 그냥 아예 하지도 말래. 나 제품만 쓸게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목표를 외치는 거가 되게 어려운 분들 많죠. 저도 사실 이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목표를 외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커요. 근데 이게 사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실패를 한들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또 또한 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들면 왜 굳이 그렇게 허상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믿고 있는지 사실 참 매번 숙제예요. 실패, 비난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소망을 더 강하게 오히려 더 생각을 하는 게 얘를 더 안 하게 만드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 아예 큰 목표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너무 큰 희망을 갖지 않고 세상이 미친 사람이라고 할 테니까 이런 말을 두려워한대요.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뉴스킨 사업하다 보면 미쳤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기쁜 희열을 느끼는 경우 많지 않나요? 나 미쳤네. 쟤 미쳤네. 이랬을 때 어머 나 성공했어. 우리 되게 변태스럽죠. 근데 미쳤다라는 거 내 인생에서 내 삶에 미쳤다는데 누가 손가락질 한들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미친년처럼 보이는 게 뭐 어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심하신 분들, 내가 막 저렇게 목표 설정해서 좀 달성하지 않으면 내가 실망할까 봐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머리에 꽃 달고 우리 한번 6, 7, 8월 미친년 해봅시다.
왜냐하면 내 삶에 미쳐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비판이 두렵지 않고 나의 실패가 두렵지 않고 누군가의 사소한 이해가 두렵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삶에 미친년이 돼봅시다. 저 오늘 욕 많이 하네요. 왜 이렇게 근데 통쾌하지? 네. 저는 미친년이에요. 예진 사장님. 그래요. 이것도 많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네. 자, 실패에 대한 비난이 주는 두려움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원인이래요. 많은 사람이 성공은 행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믿는데요. 저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 운이 좋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 사람이 백만장자 된 거는 아무도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음 시작해서 운이 좋았던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용리사님 미친놈. 네, 여기 놈 한 명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놈. 네. 연놈.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누군가는 뭔가 성공을 이뤘을 때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신 분들 저는 그냥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운이 좋아서 온 건 아닌데 되게 운으로 보여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막 그런 걸 통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행운은 자기 손으로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행운조차도 내가 창출하는 거지 그 운이 나한테 다가왔다라고 해서 안 잡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바로 성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행운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 시간도 행운이지 않을까요? 뉴스킨 비즈니스의 도구를 선택한 것도 우리에겐 행운이에요.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한 거죠. 내가 결단한 거고 소연 사장님처럼 내가 그 대학 간호사의 길을 그만두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잡은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창출한 거이잖아요. 우리 지혜 사장님 공무원의 길을 저버리고 내가 뉴스킨의 비즈니스 오너로 선택한 것도 내가 운을 창출하기 위해서 잡아낸 우리 멋진 사장님의 한 분이시고요. 정말 그 각각의 스토리가 여기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했었을 때는 정말 쌍엄지척 쌍따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행운을 내 손으로 거머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내력을 단련하는 4가지 원칙이 또 있대요. 첫째, 불타는 소망이 뒷받침한 명확한 목표를 가질 것. 자, 소망이 불타야 된대요, 여러분. 그냥 짜잘하면 안 된답니다. 불타오르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목표. 내가 이번 달에 무엇을 하겠다 했었을 때 거기에 뒷받치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 둘째,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할 것.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된대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 그다음 셋째,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즉 자신의 발전에 방해되는 의견을 깨끗이 지워버릴 것. 사실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요인들을 차단하는 거죠. 그 차단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넷째, 목표와 계획에 찬성하여서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를 사귈 것. 목표와 계획에 찬성해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를 사귈 것. 이게 바로 내 스폰서 사장님 아닐까요? 나를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 조이풀 그룹의 나의 형제라인 사장님들, 나의 그룹에 함께 같이 응원하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이 4번째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들의 응원을 많이 받으려면 사실 많이 나의 소망과 목표를 외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이거 진짜 잘 못하거든요. 늘 항상 외쳐도 항상 귀가 빨개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이런데 외쳐야지만 그 힘이 같이 그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공식인 것 같아요. 자연의 흐름, 온 우주의 힘. 참 이런 단어 되게 싫어했는데 정말 저 요즘 많이 느껴요. 네. 자, 그다음 위대한 예술가, 사업가, 정치가, 발명가, 철학자, 종교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이 위대한 사람들은 인내력과 집중력과 명확한 목표가 성공을 가져온 근본 원인에 있었대요. 이 3가지가
근본 원인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무엇을 더 키워야 합니까? 나의 인내력입니까? 나의 집중력입니까? 나의 명확한 목표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지금 더 키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명확한 목표와 집중력인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각자마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명확한 목표는 막 있어. 근데 인내가 부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인내에 대한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표를 외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저도 사실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불편한 장소에서 회피하지 않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애프터 미팅을 하든 이렇게 같이 함께 외치는 공간에서 일단 거기에 머무르는 거. 도망가지 말고 머무르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그거부터 한번 인내해보자.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회피해버리면 목표조차 외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내 삶에서 그냥 원하는 거를 그냥 매 순간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EBP 이제 석트반 갈 때 석트반에서 사장님들이 EBP를 엄청나게 외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외치기 싫은 거예요. 그걸 만약에 달성하지 않았을 때 내가 너무나 실망스러워가지고 막 그렇게 막 혼자 막 나 너무 외치고 싶지 않아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사장님들 계속 외치고 있어. 그럼 일단 나는 외치는 거죠. 다음날 아침 그 다음 주가 또 와서 석트반이 있어요. 그때 당시 오프라인이었거든요. 오프라인이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회피할 수도 없죠, 여러분.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문 잠그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막 외치고 있을 때 막 마음이 힘들고 막 불편하다가도 EBP를 막 외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석트반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그거 또 가서 목표 외치라고 할 텐데 또 힘들어. 근데 저는 거기에 가 있어. 그러다 보면 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내력 있죠. 회피하지 않고 나를 마주하려고 하는 그 매 순간마다 결국에는 그 과정들이 내가 뭔가 그 명확한 목표를 나가는 데 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여러분 매 순간 회피하기보다는 마주하십시오. 저도 되게 그런 부분들을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집중해 보려고 하고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고 마주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미친 내 삶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경험담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되게 좀 뭔가 약간 군대식 같았죠. 파트가 그런 파트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막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랬는데 오늘은 단호하십시오. 지금 인내력이 없으신 겁니다. 이런 파트예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무서웠나요, 사장님들? 혹시 우리 저기 지금 초기 2000BR 막 타고 오셨는데 와가지고 사장님 너무 무서워요. 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내력 중에요. 나는 인내력이 없어 하시는 분들 중에 잘 보면요. 인내력이 이미 있으신 분들인데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내가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신 분, 적어도 5년 이상 하신 분, 나 회사 생활 5년 이상, 3년 이상 하셨다. 나 안이 꽂고 더러운데 하셨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인내력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 집중력 없다 하시는 분들 내가 뭔가를 하나 맡았는데 뭔가 이렇게 이루셨던 경험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거 집중력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더 극대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명확한 목표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살면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30년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심지어 고등학교 시험을 봐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을 볼 때도 목표가 있잖아요. 요즘 시험 기간, 제 조카가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이니까 명확한 목표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몇 점 이상을 해야 된대요, 지금. 그래야지 내신 성적이 있어서.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인내력이 있습니다. 집중력도 있고요. 명확한 목표도 있습니다. 그거를 뉴스킨에 쏟아내면요. 엄청난 부가 일어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거를 다른 곳에 쏟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가 난 것뿐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좀 단호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진아 사장님 또 흐뭇하게 듣고 계셨는데 오늘 좀 괜찮았나요? 또 열심히 운전하시면서 가고 계시는데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단호한 결단력을 언제 이렇게 내렸었는지 좀 그 제가 미리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 꿈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할 용기를 냈을 때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대가 지불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뉴스킨 비즈니스가 시간을 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는 내 몸뚱이와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가 지불하면서 원하는 삶을 위해서 네, 결단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참 그 대가 지불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지불해야 될까 되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냥 아이랑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나눠서 뉴스킨에 집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사장님은 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누군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나눠 써야 되는 상황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휴식 중에 반납하고 그쵸? 우리 투잡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우리 소연 사장님 장난 아니잖아요. 내 휴식을 반납하고 예? 그렇게 또 투잡을 진행하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시간을 대가 지불하는 그리고 조금 내 노력을 더 길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고요. 지금 김형구 사장님은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십니까? 형구 사장님 좀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네, 형구 사장님 이해해요. 그리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가족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싶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지지를 안 해주는 상대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나요. 그쵸? 그게 또 나한테 동기부여라고 한다면 그 동기를 통해서도 또 나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시는 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와이프에게 많은 이야기들의 안 좋은 에너지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뉴스킨 하지마 막 이런 거 왜 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내가 차단하는 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힘이 사실은 사장님한테 가장 큰 인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 인내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지다 보면 분명 인정합니다. 네, 분명 그런 날이 옵니다. 제가 정말 응원 드려요. 네. 그리고 우리 애진 사장님은 어떤 대가 지불을 치르시면서 결단을 하셨었을까요? 저는 가장 크게 그 결단했었던 부분이 그 남편하고의 결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게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 결혼이라는 걸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뉴스킨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포기해야 된다는 거를 뉴스킨에서 이루게 되면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뉴스킨으로 얼마 벌지를 못했지만 그거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난 이렇게 될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결혼을 결단했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용용이는 뉴스킨한테 감사해야겠네요. 맞아요. 용용의 존재의 이유는 뉴스킨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결론 났네요. 네, 네, 저 요즘 깜짝 놀랐어요. 엄마 뉴스키 나였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그런 결단의 순간과 대가지불은 각자가 결정하는 거고 그거의 크기가 얼마나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선택할 몫인 것 같고요. 오늘 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분을 또 초과했네요. 명강사가 아니었네요, 오늘. 제 시간 딱 정확하게 맞추는데 오늘 좀 초과했고요. 오늘 또 이렇게 결단하는 하루,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미친년이 되자, 미친놈이 되자라는 그런 멋진 열정을 뿜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장님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해주신 감사합니다. 혜정 사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저희 이제 그 갈바닉 전보젤 저거 이렇게 빨리 주문 받아야 되니까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